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초피디아의 곽준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상체질을 이해하는 특성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외모입니다. 먼저 태음인은 외모가 눈, 코, 입 등의 윤곽들이 아주 뚜렷하고요. 골격이 굵고 키가 크고 체격 대비해서 작은 얼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얼굴이 작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작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몸이 큰 데 비해서 얼굴이 작아 보인다 하는 뜻입니다. 원래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륙형 체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만인 편이고요. 다음은 소양인입니다. 소양인의 경우에는 앞뒤 짱구머리가 되어 있고요. 턱이 뾰족하고 얇은 입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슴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하체는 빈약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슴이 아주 빈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고요. 그래서 항상 따뜻하고 손을 잡아보면 손이 항상 따뜻합니다. 자, 소음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아주 작고 오밀조밀하고 오목조목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고 있죠. 상체보다는 하체가 견실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구가 아담 사이즈, 좀 작은 편입니다. 몸은 차고 땀이 매우 적습니다. 심하면 수족 냉증에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주변에서 체구가 작고 아담한데 평소에 수족 냉증이 있고 추위를 많이 탄다? 그럼 이건 소음인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태양인들은 어떨까요? 머리가 크고 아주 둥굽니다. 또한 머리의 꼭대기, 여기가 뾰족한 도끼머리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체가 아주 빈약하죠. 그래서 앉아있는 모습은 풍채가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데 어때요? 서서 걸어가는 걸 보니까 하체가 너무 빈약해서 좀 가련해 보인다. 그러면 이건 태양인일 확률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머리통이 크다, 상체가 크다 해서 가분수라는 별명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태양인의 기질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 태양인들은 눈의 광채가 아주 강합니다. 레이저 빛을 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눈을 마주치기가 아주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왜 눈싸움들 많이 하잖아요. 눈싸움을 해서 꼭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가슴 위쪽이 발달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체격이 마른 체격입니다. 두 번째, 성격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태음인의 성격 어떨까요? 매사에 신중합니다. 의젓합니다. 과묵합니다. 지구력이 아주 강하고요. 성실하고요. 보수적이고 변화를 아주 싫어합니다. 만약에 태음인인 사장님이 계신다면 결과물을 이렇게 한번 내놔봐 라고 했는데 실컷 참모들이 회의를 해서 가지고 가면 어때요? 그냥 그만두지. 변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겁이 많고 욕심도 많습니다. 끈기, 도박, 도락 이런 것들은 태음인들의 특징입니다. 중요한 거 여기에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에 한번 빠져들면 어때요? 헤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도박, 마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취약한 것이 또 태음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양인. 아주 민첩하죠. 총명하고 희생정신이 강하고 봉사정신이 강하고 솔직하고 욕심이 없고요. 체념도 잘합니다. 그래서 뭔가 시작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중간에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굉장히 외향적이고요. 직선적이고 판단력도 아주 강하고요.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감정적이고요. 이런 경우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본 적이 있으시죠? 수학여행을 가는데 어느 칸에는 보면은 시끌벅적합니다. 어느 칸은 아주 조용합니다. 자, 시끌벅적한 칸에 가서 보면은 어때요? 소양인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꼭 섞여 있습니다. 소양인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집단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집단들을 금방 시끌벅적, 왁작지껄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음인들은 반대죠. 아주 유순하고 내성적이고 아주 친한 친구들과만 이 얘기를 하고요. 대신 미적 감각이 아주 탁월하고 감성적이고요. 아주 섬세하고 대신 어떤 결단력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하다는 이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아전인수,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소음인들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내 먹을 건 항상 뒤에 챙겨놓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태양인들은 성격이 어떨까요? 패기, 영웅심, 자존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관력이 아주 뛰어나고요. 창의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면 그 중에 태양인이 섞여 있다. 아주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발하고 아주 독창적인 의견을 내놓고 다른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태양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교적이고 적극적이고 독창적인 반면에 독선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화도 잘 내고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많죠. 어떤 모임을 갖는다 했을 때 태양인들은 회장 뽑자, 내가 회장할게,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야, 너는 총무해. 그럼 그 다음부터 그 모임 안 나가버립니다. 근데 소음인들은 어때요? 총무격에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회계나 재무, 총무 이런 걸 아주 잘 봅니다. 왜? 꼼꼼하고 아주 빈틈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소음인과 소양인들을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회계를 시켰는데 소양인들은 회계 결과를 갖다 보고를 한다 했을 때, 아, 이거 얼마씩 걷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냥 얼마 남았어, 지금 얼마야, 대충 합니다. 소음인들은 어떻게 해요? 꼼꼼하게 다 적습니다. 회비 얼마, 특별회비 얼마, 경조사비 얼마 나가고 다 정리해서 프린트를 해서 꼼꼼하게 그거 다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질문이 있는 사람은 질문하세요.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죠. 성격을 비교를 할 때 흔히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태음인의 자녀를 가진 어머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어요. 아, 두부 한 모를 넣으면 참 좋겠는데 아빠가 지금 퇴근할 시간이 다 됐어요. 근데 시간은 급해요. 아이에게 부릅니다. 얘야, 지금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두부를 한 모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두부가 없어. 태음인의 기질을 가진 자녀라면 문기적거립니다. 가기 싫은 거죠. 엄마, 어디 가서 사와? 무슨 두부 사와? M두부 없으면 어떡해? P두부도 없으면 어떡해? 자꾸만 말을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정말 짜증나죠. 야, 시끄러, 내가 갔다 올게. 근데 반면에 소양인의 기질을 가진 자녀라면 어떻게 할까요? 야, 엄마가 지금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두부가 없네? 안 보입니다, 벌써. 이 소양인의 자녀는 벌써 뛰어나가고 없어요. 슈퍼까지 간 거예요. 가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무슨 두부 사오랬지? 이것이 소양인들의 특징입니다. 3보 이상은 걷지를 못해요. 뜁니다. 구부합니다. 성격이 급하다는 거죠. 이런 성격적 특징들이 꼭 나쁘다, 좋다라고 비교할 수는 없겠죠. 장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장구와 병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태음인들, 땀만 잘 나면 건강합니다. 대신 땀이 나지 못하게 해버리면 어때요? 병이 생깁니다. 소양인들은요, 대변을 잘 보면 건강합니다. 소음인들은 소화가 잘 되면 건강합니다. 태양인들은요, 소변을 잘 보면 건강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다음, 음식 특성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태음인들은 어때요? 생선류, 갑각류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피하고 육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화, 흡수 기능이 좋죠. 그래서 폭음폭식을 하기가 쉽습니다. 간대폐속을 했으니까요. 이런 것들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양인들은 어떨까요? 소양인들은 뜨겁고 기름진 음식들을 피하고요. 가능하면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인들은 어떨까요? 몸이 냉해지기가 쉽다고 그랬죠? 소화력이 약하다고 그랬죠? 차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요. 따뜻하고 소화되기 쉬운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인들은 어떻습니까? 태양인들은 기본적으로 몸이 뜨거워요. 그래서 자, 육식과 술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채식이나 생선회 중심으로 좀 시원하고 냉량하게 먹어주는 것이 좋겠죠. 자, 간단한 목욕요법도 한번 볼까요? 태음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은 개운해진다고 그랬죠? 땀을 많이 내는 온욕이나 사우나 같은 것들이 좋겠습니다. 소양인의 경우에는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정도, 열이 원래 많으니까요. 소음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땀을 많이 흘리면은 기운이 가라앉고 기운이 빠진다고 그랬으니까요. 차라리 냉욕이 좋습니다. 사우나는 절대 금지해야 되겠죠. 태양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냉욕, 간단한 샤워 이런 것들이 좋고요. 특히 태양인도 역시 사우나는 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운동요법을 한번 볼까요? 태음인의 경우에 땀을 많이 내고 내부의 열을 발산시키는 그런 운동들이 좋겠습니다. 젊은 분들이라면 테니스 같은 것들도 좋겠고요. 자, 소양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정적인 운동, 특히 하체를 단련하는 명상요법 같은 것들이 매우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음인의 경우는요, 간단한 정신운동, 조깅,
또는 체조, 격렬한 운동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오히려 기운이 가라앉는다고 그랬습니다. 태양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체가 부실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체를 단련시키는 자전거 타기 운동 같은 거 매우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상체질별 주의해야 될 질환과 약제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음인의 경우입니다. 태음인의 경우에는 간대 폐소, 간의 기능은 실한데 비해서 폐의 기능이 약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급성 폐렴이랄지 기관지염, 알레르기,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들을 특히 조심해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심장병이랄지 고혈압, 중풍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습진과 종기, 두드러기와 같은 피부과 질환이나 또는 대장 질환들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소양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비대신소 그랬으니까요. 신장병, 방광염, 요도염, 조루증, 정력 부족에 의한 조루증, 불임증, 상습요통, 신어요통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소음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대비소 그랬죠. 비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소화불량성 위염이랄지 위하수랄지 위산과다, 상습복통과 같은 소화기계 질환을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태양인입니다. 태양인은 폐대 간소 그랬죠. 간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간장질환이랄지 그거로 인한 소화불량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주의를 하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 각각의 체질에 맞는 좋은 약제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음인입니다. 녹용, 웅담, 산약, 사양 다 좋습니다. 특별히 태음인의 경우에는 변비가 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변비가 오면 질환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태음인의 변비에는 대황 같은 것들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소양인입니다. 숙지황, 목통, 황련과 같은 것들이 좋겠고요. 자, 소음인은 인삼, 부자, 약속 이렇게 해서 약간 열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약재들이 좋겠습니다. 태양인은 어떻습니까? 태양인의 약재로서 오가피, 송절, 미후도, 달의 열매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자, 오늘은 사상체질별 특성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로 정리하는 사상체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